자, 교재는 96페이지 2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질문. 강간죄는 언제 착수가 되죠? 지금 착수를 묻고 있는데 언제 착수입니까? 폭행 협박 시죠. 그렇죠? 한번 적어볼까요? 이 강간죄의 착수 시기는 폭행 협박 시인데, 폭행 또는 협박 시인데 이게 최협의죠? 최협의, 정도는 최협의입니다. 그래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때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반항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착수가 됩니다. 볼게요.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하여 요 폭행 협박할 때 이게 착수라니까요. 여기서 실행의 착수.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정도가 뭐다? 반항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협박하면 이때 착수라고요. 그쵸? 그 다음 잘 봐야 돼요. 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 정도에 이를 때예요. 이 정도에 이를 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지문을 잘 보면 폭행 협박을 해서 실제로 항거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다다랐을 때 착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착수라고 하는 것은 반항을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이 있을 때, 협박했을 때, 이때 착수인 것이지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이르러야지만 착수가 된다. 그러면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 2번 지문. 이건 최신 판례죠. 한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 성적 자유를 침해를 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3번은 8살짜리를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외음부 부위에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인 여자라면 이 정도 것만 갖고서는 상해로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8세였기 때문에 이것도 상해라고 봤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불러요? 상대적 상해 개념. 그래요. 상대적 상해 개념. 상대적이 무슨 말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어린애인지 성인인지 어린아이인지에 따라서 상해 정도를 달리하겠다.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상해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없다 틀렸고. 자, 4번은 감남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의료를 강간했다면 지금 강도죄의 피해자와 강간죄의 피해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기회에 발생을 했다면 강도 강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별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소에 같은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발생을 했다면 설령 피해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강도 강간죄가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없다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맞겠죠? 우리가 사모님은 친고죄, 그쵸? 사자가 나왔죠? 친고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물은 반의사 불벌죄죠. 어디 바뀌었고. 그 다음 이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란 모욕죄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있죠. 모욕죄 피해자는 특정 사람도 되고 단체도 돼요. 안 된다 틀렸고. 2번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307조 2항이죠. 307조 2항의 죄가 되려면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되고 그 사회적 평가가 저하시킬 성질의 것이어야 하죠. 그렇죠?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그쵸?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설령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겨져 있었다 할지라도 주요한 점이 공공이익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310조가 적용되죠. 그쵸? 안 된다,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310조 배울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때, 오로라 말이 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요한 것이 공익이익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약간의 불순물이 끼어있다 할지라도 310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니까 4번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죠. 그쵸? 족한 세력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여야지만 기수가 됩니까? 틀렸죠? 이건 침해범이 아니에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자, 법원 경매 업무를 담당하던, 이거 많이 배웠죠.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할 정도에 그쳤다면 그때는 경매 입찰 방해죄만 될 뿐이지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 닫고. 자, 법원 업무죠. 법원 업무를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않았기 때문에 뭐다? 공직방해되지 않는 거예요. 공직방해되지 않고 단순히 뭐다?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할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면 뭐만 될 뿐이다? 입찰 방해죄만 될 뿐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죠? X 틀렸습니다. 2번. 자, 담합금이 수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쵸? 타 입찰자와의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결과가 되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할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쵸? 해야 할 위험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해야지 않았다 했으니까 결국 보호법을 침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3번. 합의가 있는데요. 당초 합의를 했는데 그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낙찰 받으려고 저가로 입찰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다?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친 거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방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X. 답은 3번. 2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간수하는 저택은 우리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 옛날에 삭제됐죠? 옛날에 그 언제죠? 95년도인가 그때 이게 원래 그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95년도 정도쯤에 형법이 전면 대대적으로 개정될 때 그때 이 간수라는 것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간수하는 저택이 남아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야간 주거 침실 절도죄 할 때 야간 주거 침실 절도죄는 남아있는데 나머지에는 싹 삭제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거 침실죄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는 형량이 똑같죠? 법정이 똑같습니다. 앞에 건 부자기범, 뒤에 건 자기범 똑같아요.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2번, 3번 건물에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나갔기 때문에 퇴거불응죄는 되지 않는 거죠. 2번 계속범위라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불법하게 주거에 침입을 한 자가 계속 불응합니다. 그럼 무슨 죄밖에 안 돼요? 주거침입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범위라는 보는 게 따르게 되면 직시범으로 보게 되면 별죄가 될 수가 있는데 계속범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주거침입죄 1죄만 될 뿐이다 는 것입니다. 퇴거불응죄가 별죄로 된다 틀렸어요. 뭐라고 적어야 돼요? 주거침입죄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날 뭐 다수설이죠. 자, 4번을 보시면 직장 폐사가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나가지 않죠. 불응한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었을 때 그때 나가야만 되는 것인데 정당한 사용자가 이 직장 폐사가 정당한 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맞는 지문이죠. 죄가 될다 안 된다를 따질 때는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먼저 검토하시면 돼요.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연산이 뭔지 알죠?
양식장이 아니고 자연산입니다.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에요. 무주물. 무주물이기 때문에 선점하는 자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단 채취할지라도 절도가 되지 않죠. 절도죄는 타인 소유해야 되잖아요. 이건 타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자, 2번. 타인 토지에 권한이 없이 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하지 않고서 자기 멋대로 감나무를 심었어요. 이 감나무 누구 거죠? 타인 거예요. 타인 거. 부합물이기 때문에 타인 토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토지 주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나무에 있는 감을 함부로 따게 되면 절도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가 갈 필요가 없고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됩니다. 동그라미. 자, 고속버스 운전수. 고속버스 배웠고 우리 지하철 얘기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했을 때 한해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점유 이탈물로 보죠. 이것도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기 전에 누가 가져갔어요? 다른 승객이 가져갔다는 것을 때 절도죄가 되지 않죠. 뭐가 됩니까? 이걸 점유 이탈물이 되는 것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 두 가지 똑같죠? 그쵸? 자, 맞는 지문은 이 동그라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입니다. 답은 2번. 자, 27번입니다. 다음 중 강도죄에 관련된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날치기가 절도가 되는 게 있고 강도가 되는 게 있어요. 날치기는 원래 절도다. 근데 이것처럼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갔다. 강제로.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땐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강도치상죄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없다 틀렸고. 자, 강도가 절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때렸죠.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공직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먼저 있고 공직방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그렇죠? 상경이 아니고요. X. 실질적 경합입니다. 틀렸죠. 자, 3번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한 것이 단순 살인일까 강도 살인일까가 문제가 되는데 상소견이 존재하고 그리고 채권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채무를 완전히 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되지 않죠. 그다음 뭐가 됩니까? 단순 살인죄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상당한 폭행 협박이 있으니까 착수가 있네요. 여기서 착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한 시간이 경고를 했고 다른 장소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강도죄 기수입니까? 미수입니까? 미수가 되죠. 미수. 인관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하나, 둘, 세 개니까 3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1번 항소치하 처분행위 맞죠? 동그라미. 2번에 실제 출판부를 속여서 인쇄 일부만을 받죠. 그래서 작가가 그 나머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죠. 그게 바로 뭐다?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그렇죠? 이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를 인정했어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나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세금이나 재물은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죠. 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처분행위입니까? 처분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처분행위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명의대여만 갖고서는 뭐다? 이와 같은 채무가 면하는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많이 보았죠? 용도를 속이고 이걸 빌려달라. 그럼 내가 빨리 용도를 변경하고 다시 명의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속였는데 그래서 이 피고인, 땅 주인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잠깐만요. 여기죠? 부동산 매도형 인감증명 및 등기 의무자 확인 서면의 용도를 속이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처분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까? 처분의사 있습니까? 처분의사 없어요. 내가 땅을 너한테 팔아먹겠다. 명의를 주겠다. 땅을 너한테 이전하겠다는 처분의사가 없어요. 처분의사가 없을 뿐더러 처분행위도 없다는 거예요. 그쵸? 설령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볼 수 없는 건 두 개입니다. 답이 2번.
29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렇죠? 타인 명의를 모용했죠? 그래서 ALS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받아 버립니다. 뭡니까? AL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받아 버린다고요? 뭐 컴사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컴사가 된다? 그렇지. 이게 이거라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자신 계좌를 이체했습니다.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체한 부분은 권한 있는 사람이죠. 권한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자기 계좌니까 자기 계좌에서 자기의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자기가 이체했다라고 했을 때 권한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이건 재물이죠. 돈을 빼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것은 재산상 이익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권한 있는 자가 돈을 빼는 것은 절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도가 안 되죠. 권한 있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권한 있는 사람가 뺐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되고 사기도 안 되죠. 뭐란 얘기? 컴사지. 컴사. 왜 컴사가 되는 건가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컴사가 안 되지만 뭐는 컴사가 되는 거야? 이거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타인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이체를 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이체를 했잖아요. 이체.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이 자체가 컴사란 말이에요. 컴사. 뭐만지 아시겠죠?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다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자, 보세요. 4번. 절취한 타인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현금이 뭐죠? 재물이라니까, 재물이다. 근데 이게 타인 카드죠? 그럼 뭐다? 절도지, 절도. 요거는 뭐다? 현금을 인출한 부분만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컴사가 되지 않는 거죠. 현금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도해야 될 뿐이다. 답은 4번입니다. 30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명신탁 나와 있죠? 중간 생략 등기형이든 뭐 계약 명신탁이든 횡령죄 안 됩니다. 판례 받겠습니다. X. 자,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 왜? 소유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요. 자기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영득의사가 있는 거야. 영득의사가. 불법 영득의사가 그때는 있다. 있기 때문에 그때 뭐가 된다? 횡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2번, 3번.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처분하면 뭐가 됩니까? 횡령이 되죠. 횡령이 된다. 이 사람이 차량 등록 명의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스 차량이죠.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 그 캐피탈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그 계약 기간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팔아먹으면 횡령죄 되는 거예요. 자, 공유하고 있던 중에 의뢰 지분을 처분하였다. 근데 의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있나요? 권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뭐다?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처분하려면 처분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분 권능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여지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용도 외로 씁니다. 그쵸? 그러면 용도 외로 쓰게 되면 뭐다? 횡령죄가 되는 거죠. 횡령죄가.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위헌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쓰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동그라미죠. 하나밖에 없네. 옳은 것을 골라라. 마지막 거 1번입니다. 31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납입가장죄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횡령 배임이 안 된다. 한 번도 납입가장하고 등기를 내는 순간 돈을 바로 인출해버리죠.
바로 인출해버리기 때문에 그 돈은 한 번도 회수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배임이 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걸 처벌하는 것은 상법에 납입가장죄가 따로 있습니다. 형법상의 횡령배임은 안 된다. X. 답은 1번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고용 내의 토지인데 허가를 받은 바가 없대요. 라고 했다면 마지막에 타인 사무 처리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번엔 대출 한도 제한 기준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초과 대출 해줬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대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되었다고 한다면 고의가 없는 거죠.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는 문제.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선이자를 대출할 때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줍니다. 그렇죠?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자가 10%라고 한다면 일단 10만 원 빼고 90만 원만 주는 거지. 선이자 떼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죠. 선이자를 공제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배임행위로 인해서 입은 그 손해는 뭐다? 전액이다. 전액이다. 공제한 나머지가 아니고 전액이다. 그렇죠? 전액이다. 뺀 나머지 이가 아니고 전액이다 하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약소금 액면금이 100만원짜리라고 한다면 그 100만원짜리 전액이 손해액이다 라고 보는 거죠. 공제한 액이다 그럼 틀려요. 공제한 액수가 아니고 전액이다 하는 것입니다. 맞는 질문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